우리가 머무는 공간, 또 우리가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텍사스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 연구랑 책 내용을 좀 보면서 주변 환경을 통해 사람 성격을 엿보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엿보기.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당신의 책상이나 방, 가방 속 물건들이 당신에 대해 뭘 말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흔적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그 단서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교수님 연구가 정말 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숙사 방만 83곳, 사무실도 100곳 넘게, 심지어 페이스북 프로필까지 다 분석했대요. 와, 정말 철저하게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흔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는 자기 정체성 주장이래요. 그러니까 포스터나 아니면 모으는 물건들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죠. 아, 네. 나를 드러내는 물건들? 두 번째는 감정 조절 장치라고 부르던데요. 예를 들면 기분 전환하려고 듣는 음악 CD라던가 아니면 마음 편해지는 가족 사진 같은 거요. 안정감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양식의 잔여물. 이건 되게 사소해요. 행동의 잔여물. 예를 들면요? 책상에 엄청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컵에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행동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흔적들이죠. 아하, 진짜 사소한 데서 보이는군요. 네, 듣고 보니 어떠세요? 당신 주변에도 이런 흔적들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특히 이게 첫 번째, 자기 정체성 주장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요? 이게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실 문 밖에 내가 좋아하는 밴드 포스터를 딱 붙여놨다. 네. 이건 다른 사람들 보라고 나 이런 취향이야 하고 보여주는 외부 지향적 주장일 수 있고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그렇죠. 반면에 책상 위에 그냥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기념품 같은 건 어쩌면 그냥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내부 지향적 주장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목적이 다르군요. 네. 이런 여러 단서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심리학에서 성격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틀이 있거든요. 아, 혹시 그 빅5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빅5. 성격의 5가지 주요 차원이죠. O, C, E, A, N. 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동조성, 신경성. 앞글자 따서 오시언 모델이라고 하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단서들을 보고 그 사람의 오시언 성향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걸 탐구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사람은 개방성, 오픈니스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와, 그 오시언 모델이 이렇게도 연결되는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사람의 공간이나 물건만 보고도 개방성이 높다, 성실하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다니.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아, 네, 맞아요. 음악 취향, 그것도 정말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 같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랑 좀 다른 그 사람의 어떠한 내면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것들이 음악 취향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함정이죠. 함정이요? 어떤 함정이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좀 다르게 포장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소설 속 인물 중에 찰스 하이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그런 경우예요. 마음에 드는 여성을 좀 유혹하려고 일부러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미리 봐두고 네. 미리 봐요. 네. 네, 그리고는 만나서 마치 즉석에서 감상평을 내놓는 것처럼 막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녀 취향일 것 같은 레코드판이나 책을 자기 방에 막 가져다 놓는 거죠. 전력적으로요?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인상관리 경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 아는 척하는 경향, 이걸 과잉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평소에 인상관리를 많이 하려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연구네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일관되게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남기는 그런 자잘한 흔적들까지 완벽하게 조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결국에는 티가 난다. 그렇죠.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꾸미려고 해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결국 사소한 흔적들 속에 이렇게 배어 나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결국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심리적 발자국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심리적 발자국.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주기도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미래요?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욕구에 딱 맞춰서 진정한 집, 트루홈을 설계해주는 건축가 이야기가 나와요. 크리스 트라비스라는 사람인데요. 진정한 집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 공간이 단순히 그냥 뭐 잠자고 밥 먹는 그런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깃튼 내면, 그 성격이나 감정적인 필요까지 완벽하게 반영하고 또 지지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와, 정말 이상적인 공간이겠네요. 그렇죠. 당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정말 당신만을 위한 진정한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